철수 영희가 저렇게 어깨를 받치고요. 중간에 물체를 놓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얘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받치고 있으니까 얘가 힘이 세든 약하든 F1, F2는 얘랑 같은 건데요. 맞죠? 수직한 연기에 힘에서. 그리고 저 물체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놓는다면 돌린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죠. 거리 갖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누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얘가 힘들죠. 그럼 이 값이 커지겠죠. 그러나 이 값과 이 값의 합은 얼마여야 돼요? 얘여야 돼요, 여전히. 그죠? 그리고 돌림이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얘가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거리 곱하기 F4랑 요 거리 곱하기 F3가 같아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F1과 F2는 동일한 힘이다.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F1 플러스 F4는 600N이다. 이것도 맞고, X가 클수록 F3는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거리가 멀어진 거 회전축으로부터 모두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의 문제는 철수가 물통에 매달린 막대를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얘를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 이 어깨축이 뭐가 될까요? 회전축이 되겠죠? 그럼 얘는 더 큰 힘을 내야 되겠죠? 20 곱하기 L과, 맞죠? 2L 곱하기 물통의 무게가 돌림임의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저 물통은 얼마겠습니까? 10N이 되겠죠?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수직한 힘을 보세요. 아래로 10N, 얘도 20N, 얘는 얼마여야 돼요? 30.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번 보세요. 받침대 AB의 질량이 2M짜리.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저 받침대의 질량이 포함되는지를 보는 거죠. 길이가 4L인 균일한 막대라고 쓴 거 보니까 저거 포함시킬 거예요. 100% 눈치껏. 수평선과 나란히 올라나왔다면 일단 이게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A, FB에서 FA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직항력인 AB의 수직항력 값은 누르는 중력의 합과 같으니까 요거 이해 가죠. 1번. 됐습니다. 그 다음 5를 회전축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 개를 고려해야 되냐면, 자, 이거 고려해야죠. 돌림이. 그 다음 얘 딱 중간 몇 회? 2L짜리에 해당되는, 알았죠? 이거 중력 고려해야죠.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돌림이 이거 고려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요것은 누구의 돌림임입니까? 지금 4L이거든요. 4L 곱하기 누구? FP. 이게 요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3mgL은 누굴까요? 물체의 돌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들어가야 되겠어요? 막대의 돌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쟤는 질량이 M이래죠? 그럼 2mgL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응? 2m이야? 막대가? 2m짜리야? 그럼 4mgL이죠. 맞죠? 그래서 합치면 FB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7 mg가 되겠죠. 그럼 요게 이게 되려면 요것이 4분의 7이니까 얘는 4분의 12잖아요. 4분의 5mg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8번 문제. 자, 8번은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예요. 걔는 다이버가 움직였잖아요. 얘는 그대로 있네요. 자, 6m인 다이빙대 끝에 선수가 서 있습니다.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고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1이라고 해놨습니다. 고정점에서 F1의 힘이 있네요. 결국 지금 얘가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수직하는 힘 F1과 다이버의 질량, 무게죠? 그 값은 저 받침점의 F2랑 같으면 돼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중력이 있을 건데 얘를 뭐 이렇게 M으로 해볼까 Mg로? 그럼 여기서 식이 성립하는 게 이 값은 이게 성립을 해야 될까요? 문제는 다이빙 때의 질량은 무시했으니까 쟤는 빼면 되고요. 이해 갔습니까? 저 식이 하나 성립하죠? 그런데 이제 돌림힘을 찾아야 되겠죠. 돌림힘. 그럼 이쪽에 힘이 있을 거고 이쪽에 힘이 있으면 이 두 힘은 방향이 뭐예요? 반대잖아요. 회전축을 예를 잡으면 그래서 2m 곱하기 F1 값은 뭐가 됩니까? 4m 곱하기 mg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F1 값이 얼마 나와요? 여기서 2m니까 2m, 4m 지워져서 2 나오고 F1은 2mg가 될 거죠. 그죠? 그럼 얘가 2mg가 되면 F2는 얼마가 돼요? 3mg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2대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9번. 이건 지렛대죠, 지렛대.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받침점으로 놓고 이걸 뭐 작용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힘점으로 놓다면 이건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을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는 회전축이 중요한 거죠. 받침점이 회전축이라면 회전축을 표시해 볼까요? 이제 받침점이 여기 있어요. 얘는 받침점이 여기 있습니다. 얘는 받침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거로부터 멀리 있는 애가 힘이 적게 들어요. 이해갔죠? 돌림힘의 평형에 의해서. 그러므로 힘점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힘점에 작용한 힘의 크기. 그럼 힘점을 한번 볼까요? 힘점은 요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힘점이 여기. 이랬을 때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거, 여러분 얘가 가장 멀리 있죠. 얘가 제일 작아야 돼요. 다가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애가 누구 있어요? 자,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가 제일 얘보다는 제가 작게 나오겠죠. 쏘리? 요거구나, 요거. 그죠? 그러면 가장 힘이 큰 건 가겠죠. 그 다음 나고 가나다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작용점에서의 힘의 크기를 보면 돌림힘을 찾으면 되고 지금 어차피 힘점에 대한 결론인데 요 값이 있죠, 요 값. 거리값. 얘가 여기 거리값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리값이네. 아, 똑같은 힘이라면 여러분, 똑같은 힘이라면 잘 봐요. 얘 돌림힘이 얘보다는 크죠. 그죠? 그래서 거리를 따졌을 때 작용점에 대한 힘을 찾는다면 결국 회전축을 중심으로 힘점에서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와 비례하는 값으로 작용점의 돌림힘의 크기가 어떠냐 해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했던 다가 제일 적은데 나하고 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는 돌림이 크죠? 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똑같은데, 맞죠? 힘은 똑같은데 이 돌림힘보다는 얘 돌림힘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나가 제일 세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가다가 정답입니다. 아셨습니까? 어린값 찾는 문제예요. 어린값 찾는 문제. 다음 10번 문제. 길이가 0.6m인 막대입니다. 0.2m 지점에다가 5점의 줄이 매달려 있답니다. 그 다음에 2kg짜리 물체를 달아놓고요. 질량을 모르는 물체 B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막대기 질량이 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문제는 간단해져요. 왼쪽에 돌림힘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2kg는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푸셔야 되죠. mg로. 맞죠? 그러니까 쟤는 몇 뉴턴미터? 이게 떨어지면 여기도 뭐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려면 얘는 10N의 힘이 되고 질량은 1kg이 되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B의 질량은 1kg다. 맞는 소리고. 다음에 O에 연결된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러분 아래로 10, 20 이거 얼마야 돼요? 장력? 30.
그래서 얘도 맞는 셈. 5를 회전축으로 A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4Nm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자, 11번. 두 지점 PQ에 받침대가 있는 길이 4일인 막대에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W자리 물체가 왼쪽 끝 지점 P로부터 3L만큼 떨어진 Q를 딱 지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받침점을 P로 잡았을 경우, 알았습니까? 이 W라는 물체의 돌림이면 자꾸 어떻게 된다? 준다. 그래서요, 회전축과 가까이 가니까 자꾸 줄겠죠. 돌림임이 줄게 되면 그거에 되는 게 요거 아니에요. 막대는 지금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받침점에 대한 돌림임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힘의 평형을 가지려면 줄어야 되겠죠. 수직항력도. 이해 갔어요? 다시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얘를 회전축으로 잡고 문제를 풀게 되면 회전축과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돌림임이 줄게 되고 평행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Q에 대한 받침점에 대한 수직항력도 줄어야. 왜? 얘는 거리가 일정하잖아. 일정한 거리에다가 힘이 자꾸 줄어줘야 쟤랑 평형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물체가 3L인 지점을 지날 때 물체가 Q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W다. 이거 여러분 돌림이 똑같아야 되죠. 맞죠? 돌림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 W 곱하기 3L은 얘 수직항력 곱하기 3L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힘의 평형은. 그렇게 되면 힘의 크기는 W가 정답이죠. 같은 무게의 작용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물체가 Q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물체가 Q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야 되겠죠. 가까이 가니까. 그죠? 이 수직항력이. 그래서 이건 틀렸고. 물체가 P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가 Q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다. 왜? 돌림임이 0이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12번 문제 봅시다. 무게를 재는 선저울이 수평을 이루어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저울의 막대는 길이가 60cm고, 자, 60cm라는 길이를 준 건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막대의 무게중심을 주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눈치를 채셔야겠죠? 질량이 0.5kg짜리 균이라는 원통형이며 추의 질량은 1kg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이 줄을 당기는 이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사실 줄을 당기는 게 줄에 걸리는 장력이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평형이 이루려면 아래로 뭐가 다 성립해야 돼요? 힘의 평형이 성립을 해야 돼요. 이건 돌림힘의 평형보다도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 물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중심이라고 준 거 여기에 뭐를 그린다? 5N을 그려야 되겠죠. 이거 막대기. 그쵸? 그 저울의 막대가 갖는 무게고요. 얘는 얼마라고 잡아야 돼요? 10N. 아래로 작용합니다. 아래로. 됐죠? 그럼 돌림힘의 평형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서 힘의 크기를 따질 때 어차피 cm잖아요. 이렇게 놔도 괜찮겠죠? 이해가요? 어차피 cm니까 지워지니까. 그러면 이 막대기 돌림힘은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의 돌림힘은 이게 될 거니까 결국 물체 무게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20N이 되겠죠? 22. 자, 그럼 도합 몇 뉴턴이 돼야 답이 될까요? 35N이 답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돌림힘으로 풀어내고 힘의 평형으로 따져주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번. 이거 어림이에요, 어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받침점이 중심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인데, 여러분 일단 F1은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보시면 요 중심점, 막대기 중심점이 없다면 회전축으로부터, 그럼 멀리 있는 놈이 당연히 셀 것 같은데 힘이 달라요. 힘이 같으면 당연히 얘가 세죠. 그죠? 그럼 이건 뭘 풀으라는 얘기죠? 돌림이 매평형으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있을 거고요. 얘는 이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어차피 얘 방향과 얘 방향은 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흰색의 돌림임은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크기 같아요. 그죠? 같다면 이제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그잖아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다가 F1, F2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얘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얘는 요거 곱하기 F1일 거고, 얘는 이거 곱하기 F1인데, 맞지? 요거 곱하기 F1과 요거 곱하기 F2가 어때야 된다는 거죠?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럼 얘가 훨씬 작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건 이 어림이라고, 어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테일하게 따져보세요. 자, 받침점이 물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수직 항력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들 둘 다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랑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맞죠? 얘는 아래 누른 힘인데 위로 받쳐주잖아 지금. 그럼 얘 수직 항력은 어떻게 해서? 좀 적어져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누가 더, 가가 더 커져야 되는 정상이 돼요. 요렇게. 이해 갔죠? 다음, 얘를 없애면 가와 나에서 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맞잖아요. 이거 반시계, 이거 시계. 이해 갔어요? F1, F2가 없다면 무게중심이 좌우로 존재하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풀어주는 게 뭐였어요? 정량적 관계보다는 정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정성이 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산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뭔가 바뀌었을 때 나는 어떻게 놓고 풀 것인가 연습 좀 자주 하세요. 알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숫자 없으면 더 헷갈려. 못 풀고. 자, 14번 보세요.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일단 눈을 좀 이렇게 닦어. 이것도 줄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요 줄에는 얼마 걸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저건 줄은 요 줄과 요 줄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 힘이 표현 안 돼 있죠?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F1으로 놓든 T로 놓든 장력 뭐든지 놓고 표시를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 세막대, 이 막대도 6kg 있으니까 무조건 가운데 1.5m 지점에다가, 알았으니 요거 0.5m라고 잡아야 되겠죠. 균이란 거니까 얘도 60N의 힘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 아래는 30N. 반드시 질량을 뭐로 바꿔줘라? 힘으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라. 알았니? 자, 그러면 오른쪽 실이 막대를 당기는 이 힘을 구하라. 이 힘을 구하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쪽 막대 있죠? 저쪽 막대를 뭐로 놓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놓으세요. T로 놓든 F1으로 놓든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회전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딱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놓을 거야? 여기다가 놔봅시다. 얘 힘을 모르니까 우리가 회전축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고? 1m 곱하기 30N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고, 1.5m인데 2분의 3m 곱하기 60이 훨씬 계산하기 편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네요. 3m 곱하기 뭐가 돼요? 이러면 나와요. 계산이. 하셨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90, 30 됐죠? 그럼 120이 되겠죠. 그걸 3m로 나눈 값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40N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로 놓고 막 풀려고 했더니, 돌림이 평형만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잘 회전축을 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부터 보느냐? 받침점이 어디냐예요. 받침점이. 근데 친절한 문제 출제자는 이렇게 알려줘요. 회전축. 받침점이 회전축이거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잡는 게.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힘을 줬는데 이게 힘점이잖아요. 작용을 하는 거거든. 거리가 0.3m. 얘는 0.05m. 몇 대 몇입니까? 6대 1이죠? 그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힘에 푸고 하는 건데, 뭘. 그지? 그럼 6대 1이라고 놓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1200N이네요. 맞죠? 1200N. 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비례값이니까 1200으로 쓰시고, 얘는 그럼 F는 1200이네. 끝. 끝이죠? 자, 제가 뭐 알려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거리비로 찾아도 된다고요. 굳이 0.3, 0.05 막 계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거리비만 하면 되니까. 다시 한 번만. 알아주죠. 우리는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천천히 얘기해 줘야 돼요. 보시면 여러분, 이게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기준인 거예요. 알았어요? 야, 이거 몇 종지래요? 가운데 힘점이 들어가 있잖아. 기억나냐? 그냥 이거 나오진 않지만 바짝 힘. 기억나냐? 가운데 있는 애. 바짝 힘. 가운데가 받침점이 있으면 1종, 작용점이 있으면 2종, 힘점이 있으면 3종. 누굴까? 3종이지. 가운데 힘 있잖아. 힘. 자, 가운데가 힘 들어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만 따져주면 되잖아. 여기. 이게 돌림임의 평형이잖아. 맞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0.3 곱하기 200 하고 0.05 곱하기 F 해야 정석이야. 근데 어차피 비율이잖아. 그럼 1대 얼마? 6 해서 풀면 더 간단하게 풀리지. 됐어? 그래서 1200N, 이쪽은 1이니까 1200이구나 하고 답이 나오면 끝이. 아셨어요? 정석은 여러분 0.05 곱하기 F고요. 이것은 0.3 곱하기 200이라고 풀어야 돼요. 정석은. 아셨어요? 자, 16번 어림이다. 어림. 야, 니네가 화물차 운전기사요. 잘 봐라. 두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실었다 얘들아. 니네 차에 조금 부하가 걸릴 수 있는 포지션이 누구냐? 가나 중에. 이 바퀴가 약간 바람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 야, 누가 봐도 얘 아니냐? 얘 아니냐고. 얘는 이게 균형을 해놨지. 사람이 탈 거 아니야, 여기에. 사람 안 타고 화물차가 어떻게 가? 균형을 맞춘 거지, 누르는 걸, 양쪽으로. 근데 여기는 몰렸잖아, 앞으로. 야, 실제 그런데 얘들아. 화물차에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실으면 꽝꽝 묶어놔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끼익 쓰면 이거 어떻게 돼? 사람 죽어요. 알았어요? 근데 정지에 있잖아, 이 트럭이. 씌웠잖아. 그래서 보니까 무게중심이 뒷바퀴에 오도록 실었고, 나는 운전석 쪽으로 치우치게 실은 건데, 운전석의 무게중심은 앞바퀴 위에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알겠어? 거기에 운전자도 탈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저걸 보고 니들이 답하는 거야. 니네 받침점이 몇 개 있냐? 저 그림에. 그래, 두 개지. 앞바퀴, 뒷바퀴. 그럼 뒷바퀴의 수직항력이 좀 더 작을 것 같은 애가 누구야? 오른쪽 나그림 아니야? 그렇게 분산해서 보면 된다고 얘들아. 알았어?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지면이 앞바퀴와 뒷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아래로 누르는 힘은 누구냐? 화물이지. 그리고 사람이 탓하면 운전자도 있겠지. 그거 왜 없잖아. 근데 받침점은 두 군데잖아. 어디가 더 많이 받침점, 수직항력이 세냐 약하냐 차이지. 둘의 합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알았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같다. 합력이니까. 다음에 가나에서 지면이 뒷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르죠. 나가 훨씬 쉽죠, 혜원아. 그지요? 맞죠? 자, 지금 지면이 앞바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 당연히 나가 세죠. 눈이 있으면 보라 이거죠. 정답은 4번. 근데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저거 옛날에 받고 내가 풀었던 문제야 라고 하면 확신에 차서 가는데 맞긴 맞을 것 같은데 희한하지가 않아? 그러면 떨어져요, 기세가. 보시라고. 저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요. 자, 다음 17번. 이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야, 왼쪽이 가라앉겠냐? 오른쪽이 가라앉겠냐? 딱 보니까 포지션이 이 오른쪽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거거든. 얘는 왠지 돌아간다면 얘가 돌아갈 것 같고 얘는 못 돌아가. 이해 가냐? 짐이 이렇게 쏠리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에다가 짐을 실을 땐 묶어. 하다못해 뭐도 묶지? 니네 혹시 차 타고 들어가 본 적 있어? 배? 다 묶고 고정시켜. 바퀴도 다 고정시키고. 왜? 기울어졌을 때 쏠리지 않게 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리고 장내 그 방송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외국은요, 배를 타면 장내 방송에 있어서 빨간불이 이렇게 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파랗게 딱 친 대로 사람들이 몰려줘요. 파도가 칠 때 안 넘어가려고. 진짜로 그렇게 해요. 소형 선박들은. 그리고 어선들,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작업하다가 반대로 막 가지고 막 이래요. 안 그러면 뒤집힙니다, 바로. 그렇다면 자, 가는 물체가 고정된 배라 있어. 물체가 고정됐고, 그 다음에 배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했다. 당연히 여러분, 부력이라는 건 이 수면 있죠. 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반작용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작용점이 이렇게 부력의 작용점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중력의 작용점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 면에 대해서 얘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일로 이동을 했는데 시점 이쪽으로 넘어갔을 거아요, 무게중심이. 그럼 이 면에 대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얘는 넘어가 준다는 얘기죠. 평행안정수에.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런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이해가요? 그래서 요 면이 지표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 받침면, 이게 받침면이잖아요. 우리가 본 거는 받침면에 대해서 무게중심점이 여기 넘어가 버리면 받침점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얘는 넘어갔고 얘는 안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걸 물속에 놨을 뿐이죠. 배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은 당연히 반대 방향이죠, 지금. 됐습니까? 다음에 무게중심 위치는 가와 나 같다 다릅니다. 알았어요? 무게중심 위치가 다르다고요. 가는 받침면 안쪽에 있지만 받침면 밖으로 넘어가 있어요. 부력면이겠죠, 얘들한테는. 배가 뒤집힐 가능성은 나가 가보다 현저하게 크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난이도 업 문제를 봅니다. 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자, 질량이 15kg짜리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가 6m입니다. 그러면 3m를 찾아서 쭉 그어주면 되겠죠. 뭐를? 무게중심. 이거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m 지점에다가 뭐 150N 이렇게 놓을까요? 중력가는 항상 10이라고 주어지니까. 자, 철수는 막대의 왼쪽 끝에 있었고요. 민수가 앞에서 떠받치고 있는데, 야, 이 철수란 놈이 비열한 수첩에서나 앞으로 갑니다. 점점점 앞으로 가요.
자, 이렇게 0.5m/s, 1m/s의 속력으로 가는데, 야, 민수가 나쁜 놈이야. 무지하게 민수가 앞으로 가고, 얘는 천천히 쫓아가고, 이런 형국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 민수 입장에는 힘이 더 들까, 더 들까? 야, 아까 민수하고 철수 위치 봐봐. 누가 힘들겠냐? 당연히 민수가 힘들게. 니네 남학생들 이거 보면 뻔하지 않아? 끄트머리, 니네 짐박 그 의자 같은 거 막 들고 가면 끝자락들 그리고 쫓아가는 놈 있잖아. 그리고 야 좌측으로 다 괜히 말만 그지 우측 야 똑바로 안 들어 뭐 혼자. 그럼 니들이 머리가 좀 똑똑한데 뭐라 그래? 야마들 일로 앞에서 이러지 바로 한 방에. 그럼 걔 이것도 가고 있고. 맨 뒤에 있으면 계단 내려올 때 있잖아 얘들아. 계단 내려올 때 탁자 같은 거 들을 때 밑에 있는 놈이 제일 힘들어. 알지? 위에 있는 애는 방향만 조절해 주는 거야. 알았어? 수평으로 갈 때도 끝자락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힘들어 무조건. 왜 그럴까? 돌림힘 때문에 그래. 지금 상황은 누가 더 힘들어졌느냐 누가 더 쉬워졌느냐를 보는 거야 니들이. 자,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움직이는 동안 막대는 수평을 유지했으니까 분명히 봐라. 철수나 민수가 받치는 힘의 합력은 이렇게 된 거야. 둘의 합력은 저 막대기, 균일한 직렬 막대기가 누르는 중력과 같아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맞지?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돌림힘이 어때? 달라지는데 그 힘은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질문. 회전축 뭘로 잡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막대기 무게중심으로 사고 회전축을. 이해가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얘를 회전축으로 딱 잡았으면 얘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힘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지. 돌림힘이 똑같아지려면. 이해가니? 밖에 있을 땐 저 빨간색 화살표 길이였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서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돌림힘이 똑같으니까. 근데 안에 있는 애는 정 가운데 있었어. 그러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힘이 줄겠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알았어? 지금 그런 거를 표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쓰면 되는 거야. 그에 대한 얘기. 알겠냐? 자, 문제를 봐봐. 기억.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수월해지는 거야, 얘는. 민수는. 왜? 회전축으로 또 멀어질 거니까. 맞죠? 니은 2초인 순간 그럼 철수는 몇 미터를 간다? 우리 해석됐잖아. 1초에 0.2m면 0.5m면 2초면 2m 가는 거잖아. 1m 가는구나. 얘는 몇 미터 가고? 2m 가고. 그러니까 얘는 1m 가까워졌고 얘는 2m 멀어진 거라고. 알았어? 그럼 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부터 2m 갔어. 정중앙에서. 얘는 몇 미터 갔어요? 앞으로? 1m 갔어. 그럼 거리가 어떠냐고. 둘이 똑같잖아. 2초인 순간에 힘이 똑같아진다니까. 알았어? 이 속력을 슬쩍 넣어줘도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 알겠냐? 그러니까 민수라는 애가 이 문구가 없으면 못 풀어요.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 그러니까 딱 3m, 끝에 3m쯤에 있었던 거야. 무게중심, 회전축에. 그러다가 몇 초가 지났어? 2초가 지나게 되면 2m 벗어나겠지, 회전축으로부터. 근데 밖에 있는 애는 1m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중심축으로부터 거리는 똑같을 것이다. 돌림도 같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착했을 때, 얘들아, 이렇게 도착하면 몇 초 걸리겠냐? 오, 지금 봐봐. 1초만 더 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3초 동안에 몇 미터, 1.5m 들어오겠지. 결국 철수의 힘과 1.5m죠. 민수의 힘은 이렇게 되는 거죠. 3m가 되네, 3m.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몇 대 몇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1대 2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힘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150의 3분의 2는 철수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100뉴턴. 됐습니까? 정답이에요. 이해 갔죠? 오케이. 이동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중심, 무게중심, 회전축 잡으면 풀립니다. 자, 여기 문제 보세요. 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3L입니다. 그러면 얘 무게중심 W, 이거 무게 여러분, 무게. W.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 약 몇 미터? 1.5L 정도의 W라는 무게중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네요. 다음에 여기 L 지점에 EW를 놨고요. 그리고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고요.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줄이 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맞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력이라고 그러죠. 이 장력은 작용과 반작용에서 똑같지 않을까요? 둘은? 맞아요, 안 맞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물체가 EW가 막대기를 누르는 힘이 있겠죠?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 반작용은 막대가 물체를 받치는 힘. 이해 갔어요? 저 물체가 막대를 저 파란색 힘으로 누르면 이 파란색 이거 밑에 막대기도 이 물체를 얼마로 받쳐요? 파란색으로 받칠 거 아니야. 자, 얘를 F로 놔, 그냥. 얘를 T, 장력으로 놔. 그러면, 결과는 저거 이 물체만 놓고 봐. 얘 중력이 얼마니? EW거든. EW는 뭐 플러스 뭐야? 저 빨간색 T 플러스 파란색 F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 갔어요? 안 가요? 준수야 이해 가, 안 가? 가요. 됐어, 넘어가 그럼. 준수가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건 놓고 여기만 표현할게요, 여기만. 여러분, 우리가 힘과 운동에서 물체가 같은 물체 운동계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다르다 같다 모두 동일하다고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을 T라고 놓는다면 이 T는 어디든 다 T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T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물체가 이 막대기를 누르는 힘이 있을 거라고요. 요걸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알았습니까? 왜 파란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빨간색 없었으면 얘 중력이에요, 그냥. EW라고요. 근데 빨간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저 파란색은 중력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니까요. 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맞지? 그런데 이 파란색의 힘은 이 힘이잖아. 물체가 막대를 누르면 막대도 물체를 받치잖아. 결국은 아래로 작용하는 누가? EW는 T 플러스 F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얘를 F로 놨어요. 저 파란색 F 있잖아요. 줄이 없었으면 그냥 EW였다니까요, 여러분. 줄이 있기 때문에 저게 F로 우리가 놓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세 종류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에. 이해 가요? 이거 시계 방향이잖아요. 얘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지? 3L 곱하기 T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F는 얼마일까요? 2L 곱하기 F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의 중심에 작용하는 거 1.5L 곱하기 W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얼마였고요? EW가 될 거고요. 두 식을 연립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됐어요? 뭐가 어려웠어? 여기서 어려웠어 얘들아. 여기서 니들이 이 물체가 만약에 이 줄이 없다면 그냥 EW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데 줄이 있잖아. 그럼 줄의 장력은 어디든 똑같이 걸리니까 T라고 논다면 여기에서 물체가 이 막대기를 누르는 힘을 F로 놓으면 막대기는 물체를 F로 받친다는 얘기야. 똑같다고. 그래서 T 플러스 F는 EW와 같아야 되는 힘의 평이 성립한다. 저거 하나가 어려웠다고. 저거 하나가. 저렇게 물체가 위에 놓여 있으면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다면 저렇게 분산해서 생각을 해줘라. 아셨습니까? 저기 작용반장이 들어가서 좀 어려웠다. 됐죠?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L 다 지워. 그러면 결국 얘들은 3t 마이너스 2L은 1.5W가 되나? 이렇게. 2L이래. 미안해. 2L.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을 곱하든 아니면 2를 곱하든 이 값을 끄집어내면 될 거야. 2를 곱해볼까? 이렇게 되고 그 F가 뭐시? 플러스 여기로 넘기려고. 위에 거 더해. OT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되나? T는 1.1W. 그러면 F는 얼마 나오냐? 0.9W 나오나? 10분의 9. 이해 갔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돼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있는 문제 프린트 보세요. 문제에 주절주절 많은 말들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촉박기 원리로 구할 수 있죠. 2대 1이면 여기는 질량이 더 큰 거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M짜리? 얘가 지금 MG잖아요. 그럼 여기로 몇 Mg 있겠어요? 이건 거조로 하나 걸리는 거고. 이해 갔어요? 그리고 회전축은 뭐 여기로 잡든 줄로 잡든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뭐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알겠냐? 그래서 라지 M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돌림힘의 평형으로 찾아도 되잖아요. 자, 회전축 여기로 잡을까요? 여기로 놓으면 얘가 뭐 얘를 못 구하잖아. 여기를 잡으면 8M은 정확하게 여기서 몇 L만 떨어진 요 자리가 8mg가 나올 거고. 됐지? 그 다음 얘는 이쪽으로 얼마가 나와? 요 사실 얘가 중요한 거지. 3분의 1에 mg가 나올 거고. 그래서 돌림힘의 평형을 쓴다면 3분의 1L 곱하기 mg는 여기서 이쪽 방향과 얘 방향이 똑같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해야 되겠다. 너네 쟤는 요 거리가 얼마냐? 3분의 10L이 되겠네. 곱하기 몇 mg? 2mg. 그러니까 얘하고 운동 방향이 얘하고 같아요, 현재. 맞죠? 반시계로 같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8mg가 누르는 힘. 얘는 거리가 L이네. 요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 뭐 3을 곱해서 풀어둔 L 지워버리고 10 곱하기 20mg겠지? 쌤, 네. 근데 왜 3분의 11이에요? 그냥 3L이군요. 미안해요. 에이, 부끄럽다. 그러면 18mg가 되네요.
그죠? 얘는 얼마가 되고 24mg가 될 거고 mg는 얼마나 6mg가 되겠죠? m은 6m이에요. 이해 갔어요? 처음에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죠. 작은 축바퀴의 질량이 EMG라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 얘를 회전축으로 잡아야 이 M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EMG 돌림인과 라젠지 돌림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쪽에 둬야 되고, 이 막대기 중심은 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한쪽으로 놓고 풀어내면 돼요. 아셨습니까? 됐죠? 다음 21번. 자, 무게가 60N짜리고 길이가 4m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거야. 이거 FP 됐죠? 근데 뭐 FP 똑같이 P니까 F1 에이씨 F1도 있네. F3 얘는 뭐예요? F4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았어? 각자 자신의 힘을 놓고 얘들이 다 정지에 있잖아. 그치? 정지에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표시 안 된 게 누구냐? 60N짜리 뭐 힘 여기를 기준으로 놓으면 1m가 될 거고, 얘를 기준으로 놔도 역시 이렇게 될 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F3 곱하기 1은 60일 거고, 맞아요? 다음 F4 3 곱하기 F4는 뭐랑 같겠다? 60과 같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F4하고 F3를 구한 후 힘의 평형으로 찾으면 되죠. 아셨어요? 자, 돌림힘으로 찾아봅시다. 여기를 먼저 찾아봐봐요. 얘하고 여기 회전축 여기를 잡습니다.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F3 1m, 얘는요 1m 60N. 그래서 얼마예요? 얘는 그냥 60N 이렇게 됐죠? 그러면 FA는 얼마 걸리겠다? 120N이 걸리겠죠. 됐죠? 다음에 이쪽은 얘랑 반대니까 어차피 왼쪽은 1m 곱하기 60N은 이렇게 방향으로, 그 다음에 쟤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3m 곱하기 F4랑 같지 않느냐? F4는 얼마다? 20N. 그러면 F2는 얼마가 될까? 얘 46N이다. 정답은 3대1 이렇게 잡아요. 아셨어요? 돌림힘을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장실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먼저 두 문제 다 풀까요? 깜짝 놀랐네. 또 안 누른 줄 알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저 문제를 가만히 읽어봤죠?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는, 끝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렇다면 하나는 V고 하나는 EV라면, 등속운동이라면 거리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될 거 아니겠나? 그치? 그러면 회전축은 뭐가 될 것이고 요게 될 것이고, 맞지? 그러면 얘는 회전축으로부터 예를 들어 1만큼 가면 얘는 얼만큼 따라와? 2만큼 좁혀지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얘를 뭐 S만큼 이동했다. 그럼 얘는 2S만큼 이동하는 경우가 되어서 얘는 거리가 회전축으로부터 S고 얘는 뭐가 되냐? L-2S가 되는 거야. 거리가. 알간? 그리고 얘들이 평형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 알았냐?
그래서 막대가 기울어진다라고 시작되는 건 그 거리만큼 얘가 갔을 때 기울어지는 거거든. 그럼 T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T는 그 거리를 대입하면 되겠지 뭐. 아셨습니까? 그래서 S를 먼저 구하라 이거야. S를 먼저. 이동거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봐봐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S만큼 요 S만큼이 이동한다는 표현이요. 회전축으로부터 이동하는 거거든. 회전축으로부터. 그치? 그래서 S만큼 이동하고 거기에 mg를 곱한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쫓아가면 L-ES죠. 거기에 EMG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이 있겠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막대기의 질량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막대기 질량. 안 줬어요. 그러면 막대기 질량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S는 얼마나 올까? MG 치워가. 넘어가면 얘가 2L이잖아. 이게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럼 L은 얼마? 이렇게 나오나? 아, S를 정리해야죠. S로 정리하죠. L을. S는 얼마? 5분의 2L. 됐지? 그런데 지금 저 M이라는 V의 속력을 가진 애가 가는 거니까 시간을 물어본 거냐? V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가 이거거든. 됐지? 그러면 T는 얼마 넣냐? T는 이라고 넣었을 때 V분의 5분의 2L이라고 넣을 수 있어. 2번이 정답이네. 맞죠? 다음. 자, 막대에 매달린 모래주머니가 있거든. 같은 시간 동안 나오는 양은 똑같단다. 근데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처음에 12kg, 7kg야. 자, 힘의 처음 상태부터 천장에 매달린 두 물체, 두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모래의 질량은 m이라고 놓고 풀면 돼. 저기 같아지는 순간. 알았어? 그러면 두 줄에 작용하는 힘이 같아지는 거니까 두 힘을 똑같이 놓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힘의 평형으로 놓는다면 뭐가 되는 거야? 뭐 F로 놓는다면 EF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2kg 마이너스 M 곱하기 10. 왜? 중력을 적용해야 되니까. 다음에 7kg 마이너스 M 똑같은 양이 흘러 나오니까 곱하기 또 10. 이게 힘의 평형의 식 하나야.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세울 거냐? 돌림힘 세우겠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라. 똑같은 거니까 얘도 F가 될 수 있고 얘도 F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F인데 이거와 결국 얘한테 12kg, 7kg 그러니까 12 마이너스 얼마? M 거기다가 중력과 속도 뭐 안 좋네. C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M 중력과 속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고. 이해갔어요? 그리고 뭐 성립해야 돼? 돌림힘의 평형. 누구를 회전축으로 잡을래? 여기를 잡아보냐. 띠? 여기 잡아버려. 그러면 결국 얘쪽은 이쪽 방향이고 얘는 윗방향이니까 지금 상황이 A하고 B는 같은 힘인 거야. A 같은 경우 12-M G가 되고 여기다 얼마 곱해? L 더하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거리가 몇 L 나오냐? 4L 나오나? 7-M G.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F 몇 곱하기? 4L 곱하기 A? 5L이네. 잘 안 보여. 4L 곱하기 얘물 이래서 풀면 돼. 알았지? 두 개를 평형을 놓으면 된다.
L은 지워지니까 빼버리고 니네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 이거 1, 3, 1 놓고 풀면 풀린다는 거 알아. 다 지워지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요거대로 풀게 되면 뭐 F 값이 나오겠지? 얘는 얼마 나오냐? 12G 마이너스 MG 35G 마이너스 OMG 이게 F가 그거를 집어넣으면 M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알았냐? 어차피 G는 다 지워지거든. 다 지워지니까 M은 요거 그대로 넣으면 돼. 요거 합치면 얼마냐? 47G 마이너스 6mg 이것을 F에다 넣고 2를 곱한 다음에 저거 풀어내면 G 지우고.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왜? 뭐 잘못됐는데? 아, 4로 안 나눴네. 아, 짜증나. 야, 4로 나눠. 아, 왜 이렇게 또 힘드냐, 얘는. 4로 나눠보자. 이렇게 되나? 나누면? 맞죠? 12G, 35G. 그래 되겠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제 증가속도 운동이라는 것만 딱 꼽아서 배우거든. 그러려면 물체의 운동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벡터 값과 스칼라 값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기만 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 라고 배웠잖아. 근데 우리가 직관으로 본다면 물리량의 스칼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숫자인 거야, 숫자. 그래서 내가 부호를 넣든 빼든 숫자만 읽어. 마이너스 7이 크냐 2가 크냐, 그러면 7이 큰 거야 얘들아. 그 숫자가 스칼라니까. 그러면 벡터가 갖고 있는 숫자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의미, 이게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7하고 2는 방향이 반대일 뿐, 알았어요? 크기는 7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거리라면, 미터라면 우리는 자 기본 단위 미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숫자만으로 나타내는 값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주면 변위가 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지. 봐라, 이동거리는 스칼라야, 숫자로만 표현하고, 변위는 직선거리야, 방향성을 잡아주는 직선거리. 이들은 둘은 중학교 때까지 왜 이것을 구분을 안 하고 썼을까? 아니, 사실은 통합과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 있지? 그런 운동이 벡터 운동의 최고봉이야.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부터 배워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왜 우리는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하지 않고 썼을까? 조건이 이거였다는 거야. 직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에서는 거리나 변이나 같다는 거지. 알았어? 무조건 방향이 변하는 곡선 경로가 나오잖아? 무조건 바뀌어요. 또 주기 운동이 나오잖아? 원 운동, 트랙 운동. 그러면은 변이는 그 위치마다 크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 이동거리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커지기만 하죠. 출발하면. 봅시다.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A점으로부터 B점까지 가는 직선거리, 그리고 이동경로 5m짜리 그 변이 3m가 있다면 두 이동거리는 당연히 곡선이 길죠. 5m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이동거리가 5m라고 잡는다면 변이는 3m로 잡아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은? 이동거리가 더 큰 경우의 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하지만 두 경로의 변이는 어떨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경로의 변이는.
다음 원경로를 한번 보세요. 원 둘레가 5m거든요.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럼 이동거리 5m입니다. 변이는 0m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 변이는요, 직선거리니까 봐봐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쪽 경로 정확히 반을 두고 이 경로에서는 숫자가 커져요. 이거 무조건 커집니다. 그런데 얘를 중심으로 이건 숫자가 줄어요. 이해 갔어요? 변이는 경로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얘가 점점점 커지다가 점점 줄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동 경로는 어때요? 이동 거리는 그냥 계속 커져요. 얘가 오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멀어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물리학은 뭐를 쓴다? 벡터를 쓸 수밖에 없다. 다음 직선 경로를 볼까요? 얘가 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갔다가 왔다면 당연히 이동 거리는 8m가 되겠죠. 하지만 변이는 2m다. 결국 봐요. 5m까지는 누구나 같다. 이동 경로나 이동 거리나 변이나 동일하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방향이 바뀌는 즉시 이동 거리는 계속 늘어나지만 변이는 준다. 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기본 단위 미터를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해석에 있어서 방향성이 제시된 변이는 물체의 위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해준다. 주기적 운동이라면 아, 얘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 가까워졌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알겠어요? 다음 속력과 속도입니다. 자, 시간이라는 스칼라, 시간은 숫자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마이너스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그냥 스칼라인 거리로 나눈 거, 미터 파 세크, 킬로미터 파워, 우리는 미터 파 세크를 주로 다루고요. 1초당 이렇게 몇 미터 이동했느냐 이 뜻이에요. 1초당 몇 미터 이동했느냐, 분모부터 해석하라고 했죠. 고로 예를 들어서 5m/s가 있다고 쳐봐요. 1초당 5m를 가는 애예요. 10m 가려면 몇 초 걸리겠어요? 당연히 2초 걸리겠죠. 100m를 가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20초 걸리겠죠. 이걸 계산을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산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m/s를 정확히 해석해라. 그 다음 순간 속력, 특정 시각의 속력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시각이라는 말이 떴어요. 이거에 대한 말이 사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시간은 사이간자를 써서 어느 시각과 어느 시각 사이에 그 중간의 과정의 그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 어느 시각과 어느 시각 사이에 그 충분한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고, 시각은 어느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가 약속 시간을 잡는 건 시간 타임이 사실 시각 타임이라는 얘기죠. 동시에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얼만큼 했다, 그건 시간 타임이고. 이해 갔어요? 순간 시각에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 한다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그 순간 속력들을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낸 거예요. 물론 이때 중요한 건 처음과 나중 더해서 2로 나누고 이런 건요, 일정한 변화율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순간 속력이 매우 다르다 그러면 총 걸린 시간당 총간 거리로 우리가 평균 속력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예전에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잘 봐라. 철수란 애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시간. 자,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갔고 오는데 이렇게 왔으면 얘 평균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기억나요? 까먹었죠? 여러분, 정석적으로 풀어내면 이겁니다. 어차피 이 구간의 거리는 D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 3m/s에서 걸린 시간. 자, 총 거리는 몇 D로 놓고? 왕복이니까 2D로 놓고. 알았어요? 총 시간을 따져줄 때는 자, 갈 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3분의 D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올 때 6분의 D초 둘 더하는 거죠. 그럼 2분의 D초가 나오겠죠. 6분의 3D초니까. 맞죠? 그래서 2분의 D초분의 2D 해서 지워가지고 이렇게 평균 속력을 구한다라는 것이 정석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겠죠. 1초당 몇 미터 가느냐? 얘는 1초에 3m 가는 애고 1초에 6m 가는 애요. 근데 거리가 똑같아? 3m, 6m를 똑같이 맞춰요. 얼마로? 그러면 몇 초 걸리겠어요? 2초 걸리겠죠. 얘는요? 1초 걸리겠죠. 총 시간 몇 초예요? 거리 6m, 6m. 3m/s. 알겠어요? 거리를 동일하게 놓고 시간을 갖다 대입하면 그냥 풀린다고. 이게 단위 환산 문제야, 저게. 알았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다음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속도는 시간 개념에다가 변위를 대입해서 결국 속도는 벡터가 되는 거야. 속도라는 개념을 이렇게도 설명한다니까. 속도는 크기인 속력에다가 얘가 가미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속력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 있지? 특정 시각 물체의 운동 방향과 왜? 벡터니까. 요거 숫자로 나타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얘야. 이게 중요해. 접선의 기울기. 누구? 직선 기울기라는 거. 우리 수학을 배웠으니까 수학을 이용하자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얘기다. 우리가 만약에 가로축을 앞으로 여러분들 다 시간으로 놓을 거거든. 시간 t 이렇게 놓을 거야. 시간은 스칼라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래서 2, 4분면하고 3, 4분면이 없어요. 안 나타냅니다. 세로축만 나타냅니다. 그럼 세로축은 누가 온다? 벡터가 오겠죠. 벡터. 벡터가 오는데 지금 저에게는 여기를 위치로 놓겠다는 거예요. 위치.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세크고요. 위치는 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선이든 뭐든 간에 직선 기울기는 무조건 직선 기울기는 세로축이 미터고 가로축이 세크니까 무엇이다? 속도예요, 무조건. 직선 기울기는. 아셨어요? 이 직선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점들의 집합을 뭐라 부르고요? 직선이라 부르고 수많은 직선의 접선값을 이어붙인 게 이차함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시간이고 우리가 위치를 S라고 표현하거든요. S의 표현은 면적이라는 뜻인데 이건 VT 그래프에 가서 보여줄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얘는 미터고 단위가 세크라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무슨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셨어?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을 합시다. 2m/s예요. 1초에 2m 갑니다. 1초에 2m 가요. 2초 때는요. 4m겠고요. 아, 2초는 0부터 2초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위치는 1초에 2m 갔으면 1초부터 2초 사이도 2m 가겠죠.
근데 그들의 위치를 표현한다면 1초에 2m 위치에 있다면 2초에는 4m 위치에 있고 3초에는 6m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직선기울기랑.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몇 참수입니까? 2참수라면 이거예요. 2참수라면. 알았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꼭 0에서 출발했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일, 2는 없잖아. 0일, 뭐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0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10이에요. 0초 때 정지가 아니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10초 정도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됩니다. 30m/s가 된 거야. 여러분, 이 그래프 해석해 보세요. 점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이 상태에서 평균은. 요게 평균 아니겠어요? 무조건 직선 기울기가 평균이라며. 요게 평균 아닐까? 요 평균 얼마 나올까? 이럴 경우는 규칙적으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10하고 30을 둘을 더해. 얼마냐? 40이지? 2로 나눠봐. 20, 이거 20m/s야. 수학적으로. 얘를 점점점 접선으로 붙여봐. 그럼 이렇게 붙겠지, 여기,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그지? 요게 몇 초 때냐고. 5초 때냐니까, 이게. 0과 10초의 정확히 반인 5초 때, 저 0과 10초의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가 된다고. 자, 저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등가속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그 평균 속력은 바로 그 시간 중간 타임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알았니? 지금 그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간 김에 계속 갈 거야. 잘 들어봐.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결과거든. 왜 속도가 증가하냐고. 운동 방향 쪽으로 뭐가 작용해 주니까? 힘이 작용해 주니까. 힘과 운동 방향이 일치했을 때 가속도라는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면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가 속도라면 이 이참수 기울기는 뭐냐는 거야. 얘가 가속도잖아. 일정한 이렇게 이참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참수 기울기는 가속도인 거야. 1참수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는 속도지만 2참수 기울기는 가속도이고 그게 힘의 방향이야. 왜? 가속도는 힘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보이냐? 내가 색깔 왜 저렇게 표시해 줬을까? 저거 2참수 기울기 바뀌었지? 처음에 노란색은 2참수 기울기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거잖아. 이거 작아 커 이거 2참수 작은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잖아. 힘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잘 봐. 얘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속도가 줄고 있는 거야. 저게 지금. 봐봐. 위치는 계속 앞으로 간다니까 플러스야.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힘이 반대니까 속도가 줄고 있는 거였고, 요 파란색부터는 어떠냐? 계속 플러스인데 파란색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이때부터 속도가 늘어. 이해 갔어? 보통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는 면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1참수 기울기는 속도고 2참수 기울기는 힘이다 라고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았니? 모르면 암기해. 지금 우리 시간과 뭐 배웠어? 위치 그래프 배웠어. 뭐라고 배웠어? 이 기울기가 뭐라고 배웠어? 속도라고 배웠지.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직선의 방정식이지. y축이 뭐겠냐? 기울기를 a로 놓은 다음에 x축은 t거든. 자, 그때 우리가 뭐 항상 0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어, 충분히. 이게 내신에 자주 나오고. 그러면 이 S0는 뭘 위치하냐는 거야. 이 정도야.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뭐 동쪽이라고 친다면 얘는 동쪽 S0 지점에서 출발한 거라고. 이해 갔어? 그 다음 이 A는 뭐라고? 직선 기울기잖아. 직선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누구야 그럼? 속력, 속도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조심하라는 거지. 0일 때 속도 0이냐 0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뭘 물어본 거냐. 0일 때 기울기 0이니? 아니잖아. 그거 묻는 거잖아. 얘가 다 시간과 속도로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등속력 운동. 이해가니?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뀌는 걸 뭐라 부른다고? 차수가 감소한다 해서 미분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얘로 바뀌는 건 뭐라고 한다고? 적분이라고 하는데, 적분일 때는 말이다 얘들아,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초기값을 줘야 돼. 얘가 초기값이 있어야 돼. S0는 얼마다라고 줘야 돼. 그래서 니들 이거 많이 나와. 아, VT가 S7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적분하는 과정. 밑에 이제 H도 있거든. AT가 VT로 바뀌는 과정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알았냐? 자고 집중해. 자,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상대방 속도에서 관찰자 속도를 빼는 개념이야. 이 개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어. 같은 방향으로 달리잖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잖아. 누가 상대 속도가 더 커 보일까? 반대 방향이 더 커 보인다. 왜? 관찰자가 보기에 상대방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에서 내 속도를 마이너스 하면 더 큰 값이 나오잖아. 당연한 거야.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것보다는 서로 반대로 올 때 상대 속도가 커 보여. 윙 하고 지나가면. 알았어?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 두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와. 알았어? 그러면 그들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 가까워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그들의 거리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들의 거리를 이렇게 그렸다고. 그럼 이 기울기는 무슨 속도가 될까? 이게 상대 속도얘들아. 상대방이 본 속도라고. 그들이 시간당 봐라. 한 명이 가만히 있고 한 명이 막 쫓아가도 얘가 보기엔 다가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본 상대 속도는 얘 속도라니까. 맞아? 근데 둘이 이렇게 가면 더 기울기가 커지겠지. 시간당 더 가깝게 좁혀지니까. 둘 다 등속 운동을 하더라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결국은 여러분 이 기울기는요 각각의 등속도보다 커야 돼요. 마주보고 오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런 개념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들한테 내신이 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등속 직선 운동. 우리 아까 시간과
위치 그래프 봤단 말이야. ST. 봤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썼어요? S는 AT 플러스 S0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때 S0를 뭐라고 했고? 출발점이다. 그럼 저 그래프는 해석하면 어떡해요? 기준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기준점. 아셨어요? 그리고 A는 뭐였다? 속도였다. 미터 퍼 세컨드 속도였다. 됐습니까? 그걸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바꿨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넓이가 뭐다? 이동거리다. 넓이가. 무슨 말이냐? 자, 세로축은 미터 퍼 세크예요. 가로축은 세크예요. 둘을 곱하면 이거예요. 분모에 있는 세크가 지워지더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미터가 나온다. 미터가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변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제가 속도를 이렇게 놨어요. 요거만 하고 끝낼 테니까 잘 봐요. 2초, 4초 동안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는 분명히 면적이 8이 나오는데 부호가 플러스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요 2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얘를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시간당 위치의 그래프에서 그대로 시간을 2로, 그대로 시간을 4로 잡아주고 S0를 0이라고 조건을 딱 심어줘요. 등속운동이니까 여러분, 이 8m를 갔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2초 때 8을 가야 돼요. 그리고 등속이잖아. 기울기 4. 이렇게 보지. 맞지? 그런데 2초 이후엔 돌아옵니다. 그것도 등속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러죠. 이해 갔어요? 저런 물체의 운동이 사실 없어요. 갖다 어떻게 돌아요. 하지만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뭘 알았어요? 여기 보이죠? 뭐가 바뀐 지점에 속도의 부호가 어디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뀐 이 지점. 이걸 우리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요. 1초에 어디로가 속도 개념이거든요. 1초에 몇 미터 그 속력 개념이지만 1초에 어디로 몇 미터 갔어라는 방향인데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가속도 운동을 정리하고 여러분 뒤에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